무효의 종류 한번 보세요. 무효 종류 128쪽이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 무효라고 되어 있죠. 무효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먼저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다음에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요. 처음부터요. 그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죠. 언제까지나 무효예요. 그다음에 이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요. 그럼 여기서 취소는 뭐냐?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취소하고 무효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유효이고 나중에 뭐를 해야? 취소를 해야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죠. 유효.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취소권 나중에 보이겠지만 취소권자가 이러면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추인하려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봐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딱 하죠.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말을 쓸 수 있는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가 전제됐어요. 유효가.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취소하죠. 그러면 무효가 되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더 이상. 알겠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죠. 여러분 취소권자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언제까지 나죠? 여기는 3년이요. 10년, 3년 안에 취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가 가장 큰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잖아요.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럼 그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예요. 여러분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당연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이다 이런 말이고요. 확정적 무효가 반대되는 게 뭐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절대적 무효 반대되는 것은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당연 무효는 재판상 무효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유동적하고 여기 상대적이죠. 상대적은 뭐죠? 107조, 108조를 얘기해요. 이것은 무효행위 뭐가 가능하다? 추인이 가능하고요. 절대적이죠. 절대적은 강행법규 위반 103조, 104조 위반이죠. 이것은 추인이 안 돼요. 알겠죠? 103조, 104조는 추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효와 취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절대적이고 확정적이고 당연한 무효를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죠. 먼저 이제 무효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37조 일부 무효하고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하고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137조하고 연결되는 게 일부 무효죠. 그러면 일부 취소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138조는 무효행위 전환이죠. 여기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고요. 139조 관계된 것은 103조하고 104조는 뭐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토지거래 허가, 이것을 특별 무슨 요건이죠? 성립이다, 효력이다. 토지거래 허가는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효력 요건이다,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효력 요건이니까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또 우리가 이제 137조부터 보면요. 137조는 우리 이것을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과일 이렇게 있죠. 과일이요. 과일 이렇게 있죠. 이만큼의 과일이 상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뭔다? 일부가 썩었죠. 그럼 이것은 개당이요. 개당 원래 싱싱한 것이 개당 1,000원인데요. 과일의 일부가 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과일을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왜요?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로 본다? 그것을 전부 무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전부 무효로 보기 때문에요. 과일의 일부가 상한 것은 안 사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외적으로 일부는 뭐로 하고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일부는 무효, 일부는 유효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요. 법률 행위의 일체성. 법률 행위의 일체성, 법률 행위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상상적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법률행위 일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분할 가능성. 이것을 뭐냐면 가분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양적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분적이 돼야 돼요. 가분적.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누면 되죠? 칼로 나누면 되잖아요. 칼로 썰어버리면 되죠.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 이렇게요. 가정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상상적 의사다 이 말이죠. 상상적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이 뭐죠? 일부면은 법률행위 해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썩지 않는 것이 한 개당 1,000원인데요. 썩은 것을요 1,000원에 사가러 가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지만 이것을 개당 500원에 사가라. 개당 500원. 그러면 살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개당 500원 만약에요 가정하는 거죠. 만약에 개당 500원에 가져가라 한다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부 무효다. 또 한 가지는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죠. 무슨 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요. 그래서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죠.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한다? 일괄해서 뭘 한다? 매수를 한다 이 말이죠. 한꺼번에 매수를 해. 누가요? 을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매수를 한다 이 말이죠. 일괄하여 이렇게 매수를 해. 일괄해서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요. 토지 있죠. 이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아직이요. 허가가 안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허가구역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지 건물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그냥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유효. 그래서 여기는 무효이고 여기는 유효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효니까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건물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일부는 무효라고 토지는 무효라고 그다음에 건물은 유효로 할 수 있다. 법률 일체성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죠. 분할 가능성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토지에 대한 허가가 없더라도 나는 건물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우리는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죠.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강행법규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강행법규. 그럼 먼저 법 규정에 따른다. 법에 어떻게 규정되냐 따라. 만약에 법에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137조에 따른다. 137조는 뭐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 말이죠. 법 규정을 먼저 따라. 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약관법 16조. 약관법 16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일 때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럼 일부가 무효죠. 그럼 뭐라 되냐? 그 일부만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부만 무효. 그러면 그 법조문대로 가는 거야. 그 일부만 무효. 그러면 그 법조문대로 가. 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면은 일부만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부만 무효로 가는 것이야. 이런 말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은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았는데요.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중간에 있는 등기가 뭐가 되어 있다? 생략되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이 중간 생략 등기죠. 이런데요.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는 중에서 1인의 의사가 무효가 돼. 1인이.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사람이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러면요. 137조에 따른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것이라고 여겨질 때는 그때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일부 취소. 일부 취소에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돼. 일부 취소. 우리가 아까 시험에 나왔죠? 자, 일부 취소 한번 볼까요? 여기요.
먼저 이러면요. 일부 무효죠. 여기 일부 취소죠. 일부 취소는요. 뭐가 된다? 여기는 전부 취소를 한다. 전부 취소요.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부 무효하고 일부 취소하고 똑같아. 그럼 어때요? 일부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일체성, 분할 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특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요. 전세권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몇 년이냐? 1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요. 이 부동산 환매의 경우는 뭐냐? 환매 이것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13년으로 계약을 했다. 5년인데 8년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가 더 플러스 됐죠? 3년이 플러스 됐죠. 여기도 몇 년? 3년이 플러스 됐죠. 그러면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죠. 그럼 일부 무효 무슨 무효라고 해야 돼? 전부가 무효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뭐냐? 전세권에는 10년이고 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단축이 돼. 5년인데요. 8년을 했죠. 5년을 초과했죠. 그럼 몇 년으로? 5년으로 단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만 무효가? 일부만 무효가 되죠. 일부만. 알았죠? 이런 것을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부 무효의 특칙. 이것을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 무효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8조는요. 138조는 무효 행위의 전환이죠. 무효 행위의 전환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효행위 전환은 103조는 무효행위 전환이 안 돼요. 그런데 104조는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돼. 그래서 104조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138조가 있고 여기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무효행위 전환.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남의 자식이 있죠. 이러면 남의 자식은 이런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신고를 해야 되죠. 입양신고요. 그런데 입양신고를 해야 되는데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무슨 신고를 하죠? 그건 친생자.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친생자가 아니잖아. 자기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데 생각해봐요.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라고 신고를 했다 이 말은 적어도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할 생각은 최소한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뭐냐? 내포성이라고 해요. 내포성. 친생자가 입양자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내포성. 그래서 입양으로서 처음부터 이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고로 봐? 입양 신고로 본다. 입양 신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다. 그래서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인데 그 신고를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요. 그러면 혼인 외의 출생자 있죠.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고냐? 엄마하고 아기는 친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는요,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면서 알지자 알고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지라고 하는 거야. 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먼저 무슨 신고를 해? 혼인 신고하고 그다음에 출생 신고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혼인 신고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건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것은 이미 아기는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외의 출생자는요. 혼인 중에 출생자.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한다. 혼인 중에 출생자. 알죠? 혼인 중에 출생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죠?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했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런데 이것을 혼인 중에 출생자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 인지 신고로 봐준다.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인지를 하지 않고요. 그 아이의 엄마하고 혼인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요. 자기 밑에요.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신고를 무슨 신고한 것으로 봐주자. 인지 신고한 것으로 봐주자.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비밀증서 유언이죠. 비밀증서 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유언에요. 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속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는데요. 거기서 큰아들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무효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미 유언이 지금 문제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자필 증서 유언으로 봐주자 이런 말이죠. 이런 혹시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거 알죠?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연착된 승낙 뭐로 봐? 새로운 뭐로 봐? 청약으로 보죠.
그래서 새로운 청약 이렇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인데 어음 있죠. 어음 행위가 있잖아요. 어음 행위가 무효이죠. 그럼 이것을 차용증을 뭐라 하냐? 이것을 채권 증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증서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밀 증서 위원이죠. 이 비밀 증서 위원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없는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모두 몇 가지가 있죠?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뭐라고요? 다시요?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다음에 소유권하고 점유권,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단독행위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요, 유언 같은 것은 또 뭐냐면 특별 성임 요건이죠. 특별 성임 요건에 뭐가 있어? 법인에 있어서 정관 약성, 유언에 있어서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어음행위에 거기서 혼인에 있어서 신고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 성임 요건 다른 말로 뭐란다? 요식행위라고 요식행. 그래서 유언이 무효죠. 유언이 무효니까 이것을 다시 또 유언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유언은 또 뭐다? 단독행위죠. 그다음에 유언은 또 뭐다? 요식행위죠. 무슨 말이냐?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전환이 되고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연착된 승낙이죠. 그럼 연착된 승낙은 뭐죠? 청약과 승낙은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행위죠. 이 불요식행위가 청약도 불요식행위죠.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어음행위죠. 그럼 어음행위 뭐라고 한다? 어음행위 그것을 요식행위다 이렇게 해요. 요식행위요. 요식행위가 차용증이죠. 채권증서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불요식이죠. 그러면 차용증은 어디서 써요? 차용증은 달력 뒤에 찢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요식이 불요식으로는 전환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 단독이 단독으로, 요식이 요식으로, 그다음에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그다음에 요식이 불요식으로 되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불요식이 요식으로 안 돼. 알았지? 그건 안 돼. 왜냐? 차용증이 달력 뒤에다가 매직으로 썼는데 그것이 무효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음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어음 수표할 때 어음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불요식은 요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알죠? 이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39조죠.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인은 뭐냐? 추인은 확정적 뭐로 본다? 유효로 보는 것이고, 여기 아무 말 없어 무효 그러면 무효는 무슨 무효다? 무슨 당연 무효고, 여기가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안 돼요. 확정적 무효인 행위를 추인을 해. 추인. 알겠죠? 추인은 뭐죠? 추인은 의사 표시에서 단독행위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죠. 추인은.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려면 이것을 뭐뭐를 알고 해야죠.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서 추인해야 돼. 왜?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의사 표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추인을 하죠. 추인하는 것은 확정적 유효인데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왜 그때부터 유효가 되냐? 무효인 것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영원히 무효죠. 언제까지나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물어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무효인 여기 추인은요 103조하고 104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107조하고 뭐가 된다? 108조. 그다음에 또 뭐가 되냐?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이, 의사무능력자 법령이는 추인이 돼. 알죠? 이 세 가지. 알겠죠? 이런 의사무능력자가 뭐예요? 술이 만취한 사람이 계약을 했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요 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그 계약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의사무능력자 법령에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뭐냐? 107조 108조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을하고요 2월 1일 날 거짓말로 매매를 해. 그러면 가장 매매를 뭐란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 이렇게. 그런데 2월 1일 가장 매매는 무효죠. 무효이면 이 무효는 영원히 무효다. 언제까지나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10월 1일 날이요. 10월 1일 날 정말로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정말로 갑이 뭐라냐? 야,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너 집 살래? 이렇게 물어봐. 갑이 자기가 사겠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갑이 뭐란다? 청약을 하죠. 갑이 청약을 하고 여기서 을이 여기서 뭐란다? 승낙을 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 행위. 그런데 10월 1일부터 다른 말로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뭐랬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니까요. 10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 행위라는 것을 추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을 딱 보면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면 추인은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한번 2월 1일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냐? 10월 1일부터 갑과 을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요. 이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뭐란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우리는 당사자간이라고 하고 당사자간은 뭐라 한다? 채권적이라고 하고 채권적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합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 뭐다? 당사자간은 소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당사자간 채권적으로 소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계약 알겠죠?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효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 전환이 있죠. 특히 무효행위 추인에서는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고 소급 판단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오죠. 가등기 있죠. 가등기가 무효예요. 가등기가 무효야. 그러면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가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것을 유효로 하고 싶어. 유효로.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죠? 새로운 가등기로서 유용할 수는 있다.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소급 판단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추인이 가능한 것은 뭐다? 그럼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추인할 수 있으나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은 추인이 안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요 104조는 무효행위를 말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 법리죠. 일부 무효 법리가 의외로 좀 많죠. 일부 무효가 있고 일부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간생략 등기에서 일부가 무효일 때는 137조에 따라서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로 본다 이 말이고요.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죠.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먼저 법조문을 보고 법조문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를 보라? 그것은 법조문 아무 말이 없다. 그럼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따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무효다 이렇게. 일부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부만 무효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그것은요 뭐를 하냐면 가분적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불가분이다. 그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가를 보면요. 토지거래에서 뭐를 보냐면 여러분요. 이런 토지거래가 저는 이러면 어디에 나온다고 했죠? 공법에 나오죠? 공법에 나오죠? 사법상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공법이란 건 뭐예요? 공법은 국가와 누구죠? 국민 간의 관계죠. 상하 관계를 다루는 거죠. 공법이다. 사법은 뭐죠? 사법은 국민 개인하고 국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이것을 사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법에도 뭐가 있냐?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좀 있어 여러분요 이동 선생님이요 한 장으로 보는 공법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국계법에 보면 국계법 한 장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계법 맨 끝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더라고요. 언제 봤냐? 교수님 컴퓨터실에 지금요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정리 마무리 뭐죠? 수정할 거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봤더니 토지거래 허가가 맨 뒤에 나와 있어. 알겠죠? 그러면 국계법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공법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공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용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나서 시군구청에다가 뭘 하죠? 허가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토지가 허가를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서가 접수가 되고 쭉 가가지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 뭐죠? 국민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뭘 다룬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허가가 나오기까지 두 사람 간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갑하고 을하고 관계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법에서 공법을 들을 때 먼저 토지거래를 들을 때 민법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민법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뭐냐? 그건 절차를 얘기해. 절차. 어떻게 서류가 접수되고 어디로 가가지고 무슨 부서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오고 안 나오면 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다루는 것을 뭐라 한다? 그걸 선매제도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토지거래 허가란 말이죠. 지금 공법에서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허가구역 갑하고 을하고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고 다음 두 번째요. 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허가가 이렇게요. 그러면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죠. 여기는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 이건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법의 논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는 등기 있고 이건 대금이고 등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았을 때 그랬다. 허가를 받았을 때. 지금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죠. 원래는 우리가 다루는 것은 허가가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허가가 나왔다 해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럼 소유권이 갑에서 을한테 넘어가죠. 허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채권행위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의무 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뭘 한다?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만다 남긴다 이렇게 이행의 문제. 여기서 이행이고 여기는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다음에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우리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이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이행 지체가 있고 이행 불능이 있고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이행 지체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548조 제약에서 원상 회복을 하고 원상회복, 그다음에 551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세트단 말이죠.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항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어떡하죠? 갑하고 을하고 바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은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하면 그것을 채권행위라고 하고 등기를 이전해주면 물권이 이전하죠. 물권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의무를 잔금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허가가 나왔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뭐냐? 공법하고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허가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걸 얘기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허가가 있어 없어?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으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 무효가 돼. 무효가 돼. 그래서 나중에요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온다 이 말. 10월 1일 날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 2월 1일부터 유효.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나중에 허가 나오면 처음부터 2월 1일부터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급이란 말이죠.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그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인가적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인가적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냥 허가라고 우리가 말할 때 허가라고 하는 것은 재량행위를 얘기해. 재량행위.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인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허가하고 인가라고 하는 말은 같아 틀려요? 틀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는 어디로 보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아직 허가 신청을 아직 안 했죠. 안 해가지고 나중에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민법은 1대1의 관계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갑하고 오라고는 현재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그러면 갑하고 오라고는 어떤 효력이 있냐 이 말이죠. 아직 허가가 안 나왔어. 지금 계약을 체결했어. 10월 1일에 허가가 나와.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을은갑한테 뭐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룬 것을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허가가 10월 1일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신청했으면 그 허가서를 시군구청에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허가가 이제 나올 때까지 절차 과정을 밟아야 되겠죠. 그걸 다루는 것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왔다 갔다 다루는 것을 공법. 그 다음에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뭐 민법,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허가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알겠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봐. 채권행위도 없죠. 당연히 물권행위도 없죠. 그 다음에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만약에 여기서 의무보다 만약에 의리요 잔금을 선이행하기로 합의를 했어. 선이행 먼저 잔금을 주기로 먼저 합의를 했어. 그러면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허가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아무리 선이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누가요? 을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은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갑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잔금 날짜에 잔금을 미리서 주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이행 청구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이다. 물권행위 무효, 채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세트니까 세트. 알죠?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판례들이 쫙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언제나 토지거래 허가 전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 나오고 미리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래도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의무가 없으니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의 세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금.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미. 그러면요. 허가 전이다. 토지거래 허가 전이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뭐다?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갑이 1,000만 원 받았죠? 갑은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을은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갑은 의무가 없고 을은 청구할 수 없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 났다. 불허가 처분이 났다. 그럼 무슨 무효다? 확정적으로 무효다. 우리가 이제 무효가 되면 뭐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환 의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죠. 그래서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565조에 보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계약금으로 추정. 내가 만약에 강의하면서요. 몇 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점을 다 알고 있나? 필요한 것만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요. 혹시나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계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스트레스 쌓일까 봐서 그래요. 그냥 필요한 종목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종목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하다 보면요. 누구나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선생님들 있죠? 똑똑 같지만 무식하면 극치를 달리는 것이 봐봐. 월, 화, 수, 목, 금인데 아침, 저녁 이러면 두 달에 10번의 책을 돌아가는 거예요. 두 달에 10번. 알겠죠?
그럼 2달 만에 10번이면 그럼요 보통 우리가 마지막 특강까지 하게 되면 한 10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보는 거예요. 1년에요. 그런데 뭘 모르고 책을 보고 강의한다 그러면요 뇌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강의한 거 막 이렇게 들으면서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죠? 사람은 다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오해할 거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진납세하는 거예요. 알겠죠? 565조다. 알겠죠? 자, 예약금을 추정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 전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왜냐면 이것을 뭐란다? 이행기 전까지 이 말이죠. 이행기 전까지. 우리 항상 뭐죠? 해약금은 계약금을 지급하죠. 해약금을 추정하죠.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배액을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해약금으로 뭐란다? 추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계약금이죠. 계약금은요 뭐다? 허가전이죠. 허가를 하기 전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 준 사람은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에서 확정적 무효가 됐다. 더 이상 그러면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허가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뭐라 나오면 이렇게 나와.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필요 없어.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뭐라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행기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허가가 중요한 거 아니냐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행기 전까지. 알겠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된 의무라고 하는 것하고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저기는 에어컨인가요? 저기요 냉난방기를요 새로 산 거거든요. 그럼 봐봐. 냉난방기를 새로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새로 사면서 이 사람들 뭐라 하냐? 자기네들이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지금 을한테 지금 팔았잖아요. 난방기를요. 저희 300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은 을한테 난방기를 주고 그다음에 을은갑한테 300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냉난방기를 갔다 오면서 뭐라면 자기네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티 테이블 있죠. 티 테이블을요 한 세트를 갖다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티 테이블 한 세트를 갖다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가지고 냉난방기만 가져오고 티 테이블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티 테이블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여기서 냉난방기죠? 헷갈리네. 에어컨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에어컨 줬죠? 에어컨 줬어. 그러니까요 300만 원이고 이 2가지가 갑은 을한테 에어컨을 인도하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죠. 이것을 뭐란다?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티탭을 갖다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요 자기가 부수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티탭이 300만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뭐가 300이다? 에어컨이 300이다. 에어컨이. 알겠죠? 티테이블이 300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이제 갑하고 을하고요. 갑의 토지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 나서 먼저 두 사람이 협력을 하죠. 협조를 하죠. 그래서 협조한단 말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죠. 시군구청에 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허가가 나오면 이제 갑은 뭐를 청구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뭐를 청구해?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약을 뭐한다?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대금을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행하지 않죠? 그랬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수적 의무는 이 협력 의무를 뭐한다?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수적 의무, 알겠죠? 이런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법원에 뭐 하면 돼? 법원에 소구하면 되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면 되죠?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뭘 한다? 처분금지 뭘 할 수 있다? 가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입을 수 있죠? 그러면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서 뭐 할 수 있다? 미리서 손해배상을 말 수 있어?
예정. 여기서 만약에 당신이 협력을 하지 않아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서로가 서로한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시다. 계약할 때 미리서 예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또 뭐냐? 협력 의무 이런 것도 뭐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 된다. 한번 볼까요? 봐봐. 우리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갑의 땅을 샀잖아요. 그럼 우리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와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요, 병이요, 이 땅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아갈 건데 이 을이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 병은 을의 채권자죠. 을의 채권자니까 을이요, 병이요, 을의 권리를 대신해서 갑에게 뭐라냐? 빨리 협조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해가지고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등기를 해라. 그리고 등기도 또 채권자 대위권이 되거든요. 등기를 해라.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협력 의무 시험에 잘 나오죠. 협력 의무를 위반을 했다. 그럼 어떡하죠?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지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소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지가 가장 중요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세 가지. 그래서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했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죠?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어렵게 나오면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을이요, 갑한테요, 협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협력. 그랬더니 갑이 뭐라냐? 갑이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갑이 을한테 협력하자고 했어. 그랬더니 을이 뭐냐?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조건으로 협조한다.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협력을 해.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청구하는 것이지. 등기를 미리서 해주면, 잔금을 미리서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협조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법률행위는요.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죠. 좀 이따 우리가요. 어차피 조건하고 기한에서 또 봐야 되니까요. 귀찮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을 해요. 이게 이러면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든요. 이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고요. 성립도 일반적과 특별이 있죠. 아까 특별 성립 요건을 무슨 행위라고 그랬다? 특별 성립 요건을 무슨 행위? 요식행위. 요식행.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효력이죠. 일반적이 있죠. 일반적. 당사자는 권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양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알겠죠? 그래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렇게. 특별 효력권 뭐가 있죠?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 지금 여기 있죠? 우리 뭐죠?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요. 이것은 여러분요. 지금부터 미리 써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효력에 관한 것이거든. 효력. 그러니까요. 대리권이 없다. 무효.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무효. 조건이 성취하지 않았다. 무효.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리권, 토지거래가 조건, 기한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냐? 법률 행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그러면 허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법률 행위 자체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조건이 여기요. 목적이죠. 103조. 조건이 103조 위반이다. 이런 103조 위반이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107조, 108조의 무효고 109조, 110조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서 취소해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럼 봐봐. 우리가 무효가 되면은 어느 하나가 없어가지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요. 103조에 위반되죠. 그럼 무효야. 103조 위반되면 무효면 의사표시 107, 108, 109, 110 이런 거 따져볼 필요가 없어. 대리권 따져볼 필요가 없어. 뭐 다 무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하죠? 목적에서 여러분이 한번 봤잖아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죠. 그럼 무효면 뭐가 무효야? 전부가 무효죠. 그래서 표현 대리의 법리를 유초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전체가 무효니까 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여기요. 통정허위 표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허위 표시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그럼 무효면 어떻게 돼요? 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어. 허가구역에서. 그러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럼 무효면 뭐가 무효가 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표현들이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조건이죠. 조건이 103조의 위반이에요. 103조의 위반을 뭐라 한다?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그러니까 조건이 103조 위반이다. 조건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가 돼? 법률행위 전부.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허위 표시했다. 확정적 무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확정적 무효니까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항상 이걸 생각하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몇 번 얘기했지만 효력 요건을 완전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정적 유효인 것이 있고 처음부터요 확정적 무효인 것 이렇게 있죠. 확정적 유효인 것보다 지정기간 만료. 지정기간이 뭐가 됐어? 만료가 됐는데 뭘 하잖아? 재지정을 하잖아. 재지정. 그 다음에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됐어. 지정해제. 알겠죠? 이것을 유효다 이렇게. 무효죠? 이런 무효를 뭐를 무효라고 그래? 무효. 무효. 알겠죠? 여러분 여기 유효가 무효가 있죠? 그럼 무효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냐?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있고 두 번째는 쌍방. 쌍방 두 사람이요. 협력을 거절해. 협력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해. 처음부터 허가를 뭐라 하나? 배제하거나 뭐 잠탈해. 배제나 잠탈은 뭐라 한다? 이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모든 토지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매 계약을 할 때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허가를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요 증여를 받았다고 계약했어요. 증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배제나 잠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농지를 사는데요. 농지를 사려면 일정한 거주 요건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6개월 이상이요. 그러면 원주민만 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그 원주민이 아니니까 살 수 없단 말이죠. 그 땅 토지를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이름으로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배제다 잠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보는 거죠. 두 가지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뭘 한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이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는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뭐를 보냐? 여기서 또 하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요. 그 조건이 이미 뭐 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단 말은 그것은 불능이란 말이거든요. 좀 이따 우리가 배웠지만 불능은 마이너스거든요. 정지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정지조건은 효력이 나중에 발생한다고? 발생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다?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왜 이것이 어떤 학생이요? 여기 질문했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왜 무효가 되느냐? 봐봐. 강행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법 규정에서 효력 규정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을하고 병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중간 생략 등기니까요. 을은 허가를 안 받고 갑에서 직접 병한테 계약을 등기를 해줬죠. 허가를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갑하고 병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허가가 없고 을하고 병하고 허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죠. 하나라도 무효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효력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허가를 받고 을하고 병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는 을이 받죠. 그래서 갑이 직접 병한테 등기하죠. 그러니까 허가 받을 때 갑하고 병하고만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
을과 병에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효력 규정을 위반했죠.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토지거래 허가다, 효력 규정이다, 위반하면 무효이다, 마이너스. 우리가 아까 토지거래 중간생각 등기했었죠. 단속 규정이다, 뭐다? 유효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유효다, 무효다, 무효. 특히 여기요, 허가를 배제나 잠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면 협력을 거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정해제.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지정해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런 거 봐봐. 토지거래가 있어 약간 이제 디테일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하고 3월 1일 날요. 2월 1일이고 3월 1일 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여기요 3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약을 언제 체결했냐?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등기는 여기요 4월 1일 날 등기를 4월 1일 날 등기를 해. 계약 체결은 2월 1일 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허가구역으로. 그러면요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는 저기 봐봐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구역은 계약 체결 당시에 허가구역이어야 돼. 알겠죠? 체결 당시 허가구역. 지금 여기 보면 체결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등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요. 3월 10일 날이요. 3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 3월 10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체결 당시 허가구역이죠. 허가를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3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계약서를요 2월 20일로 이렇게 소급해서 썼어. 계약서.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그래. 여기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소급해서 썼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있다 없다? 없다.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얘기해. 여기서 또요.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요. 등기를 4월 1일 날 등기하기 전에 여기요. 3월 20일 날 지정해제가 돼. 지정해제. 허가구역일 때 계약을 했어. 그런데 지정해제가 됐어.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지정해제가 됐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힘들어. 똑같은 감탄사 같은데 그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요 이미 도로 다 닦고 이제 계룡상에서 하산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요 여기 3월 1일 날 계약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3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3월 20일 날 지정해야 되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아까 유효라고 했죠. 다시 계약할 필요도 없다. 허가 받을 필요도 없다. 등기만 하면 된다. 이해됐죠? 지금요?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는 이것은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되게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다 배웠던 거죠. 배웠던 것을 뭘 하냐? 우리가 허가구역 판례가 토지거래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토지거래가 한다고 해서 판례 하나 놓고 다 설명한다. 그런 것은요.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암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안 되면 이건 무조건 암기가 안 듣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허가전이다. 허가전. 그럼 어떻게 돼요? 의무 부담이죠. 채권행위 무효죠. 그 다음에 의무가 없죠. 이행의 청구를 못하죠. 이행할 거 없으니까. 그래 이행 청구 못하죠. 채무 불이행이 없죠. 이행지체 아니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원상 회복이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만약에 계약금을 줬죠. 계약금 주면 유동적 무효죠. 허가전은 유동적 무효죠. 아직 의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반환할 의무도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불허가 됐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어디까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시군구청에 가서 같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가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협조해가지고 이 토지를 어떻게 해서 나는 이용하겠다 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걸 협력인데 이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뭘 할 수 없다. 협력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할 수 있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을 미리 살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잔금을 주면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등기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서 효력요건이죠. 효력요건은 어느 하나라도 무효가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럼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통정허위 표시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표현대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통정허위 표시로 해서 계약을 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확정적 유효이고 어떤 것이 확정적 무효이냐 이 말이죠. 유효인 것 두 가지를 정확하게 먼저 암기해야 되죠. 두 배밖에 안 되니까.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적 무효인 것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불허가 처분,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 경우, 허가를 배제나 잠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두 가지를 더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했다. 무효.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될 수 없다. 무효.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